안녕하세요. 내면의 빛 아카데미의 베스림입니다. 오늘 강연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강연은 여러분과 함께 명상의 이점과 효과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요즘 요가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인기가 높습니다. 그래서 웰빙 지향적인 라이프 스타일이나 혹은 영적 수행의 일환으로서 어떤 식으로든 요가를 하는 사람들이 약 3억 정도에 달할 정도로 요가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엄청난 인기에도 불구하고 요가의 핵심, 오리지널 요가의 본질은 사실상 명상이란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명상을 쉽고 힘들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바르게 행하게 될 때 진정한 요가 수련의 참다운 비전과 영적 세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저희 내면의 빛 아카데미의 비전과 목표는 우리 몸과 마음, 영혼에 대한 향상된 의식과 고양된 인식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건강과 행복, 사랑과 풍요로움이 넘치는 삶을 함께 지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몸과 마음,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식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좋은 옷이나 화장으로 외모를 잘 치장하고 꾸미는 방법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눈이 충혈되었거나 혹은 염증이 있는지 여부는 거울을 보지 않는 한 잘 알지 못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우울한지 아닌지, 행복한지 아닌지 등등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에 어떻게 하면은 의식적이고 고양된 인식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보다 청명하고 환한 의식의 빛을 우리 몸과 마음, 영혼에 밝힐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표면적이고 운동적인 측면에서의 요가만이 아니라 보다 완전하고 전체적인 비전의 통합적 요가를 익히고 수련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내면의 빛 아카데미에서는 우리 삶의 세 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통합적인 요가를 지향하고 가르칩니다. 먼저 첫 번째, 몸의 영역을 다루는 바디 요가, 아시탄가 크리야 요가입니다. 아시탄가 크리야 요가는 몸의 신체적, 물리적 이덕과 효과 그리고 메커니즘을 우선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두 번째, 마음의 영역을 다루는 마인드 요가, 내면의 빛 명상입니다. 내면의 빛 명상은 마음과 영적 분야를 다루는 마인드 요가로서 정신적, 영적인 이덕과 효과, 메커니즘을 우선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세 번째, 영혼의 영역을 다루는 라이프 요가, 메타베딕 점성학입니다. 메타베딕 점성학은 개인 삶의 의미와 목표, 방향을 찾기 위한 라이프 통합성 요가입니다. 요가 철학과 베딕 점성학 그리고 모든 휴머니스트적 웰빙 사상 철학들의 기준을 둔 스마트 에스로 라이프 방식의 자기 개발과 실현, 운명 상담 코칭과 가이드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강의는 두 번째, 마음과 영적 영역을 우선적으로 다루는 마인드 요가, 명상에 관한 소개 강의입니다. From body to somebody가 될 수 있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디에만 제한된 존재에서 우리가 되고 싶은 어떤 somebody의 존재로 이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본질적인 의식의 기술을 키워야만 합니다. 의식은 바로 우리가 먼저 우리 몸을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 마음의 패턴을 인식하고 결국 우리의 본질적인 본성인
정신과 연결되도록 하는 연결고리 또는 다리입니다. 이러한 본질적인 의식의 기술이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은 우리가 몸에서 벗어나 마음의 패턴을 보고 궁극적으로 우리 본질적 본성인 영혼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다리 또는 연결고리입니다. 우리가 본성의 모든 면에 익숙해질 때에만 우리는 삶의 모든 선을 지향하고 지원할 수 있는 선바디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요가의 선조로 여겨지는 성자 파탄잘리에 따르면 요가에는 아시당가 8개 파트 안가가 있는데 이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전체적인 요가를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마치 우리 팔과 다리 등등이 모여서 하나의 몸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안가는 이상적인 요가 수련자가 따라야 할 외적, 내적인 삶의 법칙들인 야마와 니야마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안가는 몸의 자세와 호흡 운동인 아사나 요가 자세 그리고 프라나얌 요가 호흡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바디 요가, 하타 요가를 구성합니다. 그러나 하타 요가는 전체에서 단지 2개의 안가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요가의 진정한 잠재력을 가져오기에는 완전하지도 않고 그리고 충분하지도 않습니다. 다섯 번째 안가는 프라티야하라 감각기관 조절입니다. 요가의 더 깊은 차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마음이 내면으로 향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안가는 다라나, 집중, 디아나, 흐름, 사마디, 순수한 자각이며 이들을 함께 수련하는 것을 산야마라고 합니다. 성자 파탄잘리에 따르면 이는 요가의 심장으로서 앞에 언급한 안가들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본질적인 안가, 바로 명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명상이 이토록 중요한 안가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명상을 소홀히 하는 걸까요? 몇 가지 이유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명상은 단지 스님이나 비구니들이 하는 것이고 그들에게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상을 꼼짝하지 않고 정신을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데 어떻게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게 가능하겠나라고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다음으로 바쁘다는 핑계입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쁜데 조용히 앉아 있을 시간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변에 진심으로 명상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나 제대로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명상이 가진 많은 이득과 효과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움직이지 않고 집중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번역으로 인해서 명상을 언급하는 것 자체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끄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자신의 삶에 받아들일 때 누릴 수 있는 온갖 이득과 혜택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이해나 제대로 된 가이드 지도가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몸과 마음, 영혼이 조화롭게 살아가면서 즐길 수 있는 건강한 삶의 혜택을 누리는데 지금까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상은 실제로 요가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 영역 혹은 영적 수행 또는 현대의 자아 개발과 자아 실현 운동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다루고 있습니다. 명상은 종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명상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특별한 의식의 기술입니다.
제가 마인드 요가로 부르는 명상은 우리 삶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가장 무시되고 또 많은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명상은 지금까지 여러 시대에 걸쳐서 다양한 문화와 영적 전통에서 한결같이 실천되어 왔습니다. 명상은 움직이지 않고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상은 실제로 집중하는 것과 거의 정반대인 주의를 기울이며 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상 시행은 마치 아이에게 양치질을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양치하기를 꺼리지만 이제는 하루라도 양치를 하지 않으면 괜찮은 분 계십니까? 명상을 쉽고 편안한 방식으로 바르게 행하게 되면 마음의 가장 쉽고도 자연스러운 상태를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행복과 성장에 대한 인간의 모든 욕구를 보완해 줍니다. 이렇게 명상이 주는 이득과 효과들을 어렴풋이 경험하기 시작하면 자동적으로 계속 명상을 수행하고 싶을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명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더 평화롭고 더 효율적이며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늘어나고 또 더 분명한 자아의식의 향상, 무엇보다도 훨씬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명상은 당신의 정신적, 정서적, 영적 성장을 가속화하고 심지어 당신의 삶을 보다 긍정적인 방식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요약을 하면은 명상에는 다음과 같은 5가지 구체적인 주요 이득과 효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을 고요하게 하며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편안히 이완할 수 있게 합니다. 두 번째, 건강을 좋게 하고 수명을 향상시켜 줍니다. 세 번째, 마음의 명확성을 높여주고 창의성을 향상시킵니다. 네 번째, 나쁜 습관을 버리고 행동의 변화를 고무하며 덕과 선을 쌓을 수 있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각자 다양한 영적 성향에 맞는 방식으로 영적인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효과들에 대해서 차례대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효능, 마음을 고요하게 하며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편안히 이완할 수 있게 합니다. 사회 구성원들에게 높은 스트레스 레벨이 만연해 있다 보니 사회의 안녕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자살, 폭력, 우울증 등과 같은 사회적 질병을 야기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질병의 원인이 되고 병을 유발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3가지 치명적인 질병은 암, 심장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뇌졸중, 이런 모든 질병은 모두 스트레스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사람들이 긴장을 풀고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불안한 경우에 진정제와 같은 의료 약물을 복용합니다. 잠이 안 오면 수면제를 먹습니다. 과도한 흡연이나 음주를 합니다. 영화 혹은 공포 영화나 축구, 야구 등과 같은 스포츠 경기에 열광합니다. 왜냐하면 비명을 지르고 소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완벽한 이상형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무분별한 이성관계들에 집착하거나 혹은 야동 등과 같은 음란물에 몰입합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은 이미 다 결혼했거나 약혼했다고 할 정도로 요즘 드라마에는 불륜 스토리들이 난무합니다.
그만큼 원하는 이상형을 찾기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심한 운동을 합니다. 글쎄요, 적어도 이런 운동은 위에서 언급한 대책들보다 그래도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명상입니다. 명상은 마음을 고요하게 해주는 자연스럽고 효율적이며 가장 저렴한 대안 방법입니다. 명상은 단순히 마음을 쉬게 하는 수단입니다. 우리 아시아 정통에서도 잘 알려진 것처럼 원숭이와 같은 우리 마음은 강제로 움직이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길들일 수는 있습니다. 원숭이를 묶을 수는 없지만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주면서 원숭이가 주인의 말을 듣도록 훈련을 할 수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잠시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쉴 수 있다면 이러한 이완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해소해 줄 것입니다. 명상이 주는 신체적, 심리적 이득과 효과들은 적어도 1950년대부터 과학적으로 이미 입증이 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스트레스 장벽을 높이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명상을 규칙적으로 행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때 당신을 괴롭혔던 작은 일들이 더 이상 감정적인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스트레스 장벽이 더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가난하다면 시장에서 10,000원을 잃어버리면 감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만약 부자라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의식과 인식하는 마음의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둘 다 같은 10,000원이지만 두 사람이 하는 경험은 다르게 됩니다. 두 번째 효능, 건강을 좋게 하고 수명을 향상시켜 줍니다. 사람들은 왜 휴가를 가는 것을 좋아할까요? 스트레스를 풀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휴식을 취하는데 비용만 많이 들 뿐 아니라 휴가가 지나면 해야 할 일도 더 많아지고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제자리로 되돌아옵니다. 그에 비해서 명상은 어디에도 가지 않고 돈도 쓰지 않고 매일매일 작은 휴가를 보내는 것과도 같습니다. 매일매일 마음을 비우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몸도 좋아질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 에너지, 기가 어떤 방해도 없이 순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엔진의 힌지에 기름칠을 잘하면 그만큼 오래가는 것처럼 우리 몸속의 에너지가 막히지 않고 흐르게 되면 우리의 수명도 그만큼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과학적인 연구에 따르면 명상은 먼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감소시킵니다. 자, 코르티솔은 우리가 겁을 먹거나 싸울 때 신체 내에 이 코르티솔 호르몬이 증가하게 됩니다. 명상은 또한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을 증가시킵니다. 멜라토닌은 회복 및 노화 방지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밤에 풍부하게 생성이 되게 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 신체가 빛에 노출될 때 생성이 됩니다. 명상은 두 가지 호르몬 모두를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명상가들은 노화를 방지하고 생식 기능에도 도움이 되는 또 다른 호르몬인 DHEA의 수치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DHEA 호르몬은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지만 명상하는 사람은 명상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DHEA 호르몬이 더 높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현대 과학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명상자가 비명상자에 비해서 더 건강하고 행복하며 젊은 것으로 연구 결과들이 나타났습니다. 건강과 수명 정진을 보여주는 또 다른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명상 중에는 신체가 산소를 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에서 20% 정도 산소 소비량에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소 소비량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활동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더 많은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명상은 또한 우리 피 안에 있는 젖산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운동을 하게 되면 혈액에서 이러한 젖산이 생성되어서 이를 배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남아있으면 몸에 독이 됩니다. 또한 명상은 일반적으로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만성 통증이 있는 사람의 34%가 명상을 시작하면서 진통제 복용을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상은 또한 암 환자들이 대응하는 방식, 혈압 감소,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명상은 AA, 알코올 중독성 익명 모임 혹은 섭식장애, 거식증, 폭식증 등과 같은 많은 치료 프로그램에서 아주 중요한 구성 요소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효능은 마음의 명확성을 높여주고 창의성을 향상시킵니다. 우리 대부분은 뇌 한쪽만 주로 사용하고 다른 쪽의 뇌는 대부분 수동적인 상태로 있습니다. 대체로 여성은 우뇌형입니다. 그래서 감성적이고 직관적이며 동시에 많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남성은 주로 자뇌형이고 그래서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면서 한 번에 하나의 작업에 집중합니다. 이것은 전뇌 홀브레인 기능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신경세포는 가장 활발한 상태부터 가장 안정된 상태까지 하루 24시간 독특한 전기파 패턴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타 패턴입니다. 가장 빠른 뇌파 수준으로 불안이나 스트레스, 불편함과 관련된 뇌파 수준입니다. 이 수준에서 우리는 깨어있지만 그러나 마음이 아주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알파 패턴입니다. 베타보다 느립니다. 보통 우리가 좋은 책을 읽거나 좋은 TV 프로그램을 볼 때처럼 집중하면서도 편안한 상태에 일어나는 뇌파 패턴입니다. 다음으로 세타 패턴입니다. 뇌파가 훨씬 더 느리고 더 편안한 상태입니다. 뇌가 이 수준에서 기능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기 시작하고 창의성이 향상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델타 뇌파 수준입니다. 가장 느린 수준으로서 꿈도 없이 깊은 잠을 자는 상태의 뇌파 수준입니다. 우리가 꿈도 꾸지 않고 푹 자고 있을 때 우리의 뇌파는 이 수준에서 작용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델타 뇌파 상태는 깊은 명상 중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드시 깊은 잠이 아니라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델타 상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뇌 기능은 일반적으로 천재, 즉 아인슈타인이나 모차르트 같은 천재들이 가진 뇌파 수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깊은 숙면은 뇌를 회복시켜 주지만 의식은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에 비해서 명상은 뇌의 양 부위를 조화시켜 깨어 있는 동안에도 뇌를 회복시킴과 동시에 뇌 전체의 기능을 촉진시켜서 의식의 명료성과 창의성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효능들은 모두 과학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것만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 명상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다음에 두 가지 효능들은 명상의 영적인 이점입니다. 네 번째 효능은 나쁜 습관을 버리고 행동의 변화를 고무시키고 덕과 선을 쌓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우리 모두는 자신에게 나쁜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꿀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 예시 들어드린 실수로 만원을 시장에 떨어뜨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예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잃어버린 돈은 같은 금액이었는데 가난한 사람은 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식이 부자처럼 거대하고 개방적이고 광범위하다면 만원 정도는 아무런 문제도 아닙니다.
작은 마음은 작은 문제들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핵심은 우리의 마음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요가에 따르면 우리 마음은 마치 대양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덮여있기 때문에 깊이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작은 배 적게만 너무 바빠서 머리를 들어서 저 멀리 광활한 바다를 올려다보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바른 명상은 마음의 파도를 고요히 가라앉혀 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눈을 들어 올려다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리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마음에는 작은 문제가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마음을 확장하면 작은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장된 의식, 마음은 더 강력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쁜 습관을 바꾸고 좋은 행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번째 효능은 각자 다양한 영적 성향에 맞는 방식으로 영적인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명상은 종교를 초월합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적 전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종교, religion은 R-E-를 의미하는 단어, 그리고 ligio, L-I-G-I-O 함께하는 뜻을 가진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몸과 마음, 영혼이 다시 하나로 모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완전체가 될 수 있게 합니다. 모든 전통 종교들은 행동으로 하는 명상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종교는 그 뿌리를 잃게 되었고 그리하여 명상 수행도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삶에서 종교를 버리게 된 이유는 많은 종교들이 깊이가 부족하고 독단주의와 종파주의가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명상은 인도나 중국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는 기도문을 외우거나 묵주, 예수의 시각화, 묵상법 등을 행합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알라 알라 그의 혀가 생각을 유지하면서 계속 말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문을 올립니다. 자, 이러한 방법들은 모두 정신적 안정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원숭이와 같은 분주한 마음에서 벗어나서 광대한 바다와 같은 마음의 조용한 깊이로 이동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아카데미에서는 어떤 명상을 가르칠까요? 어떤 명상을 가르치고 어떻게 명상을 하는 걸까요? 개인의 베딕 차트에 기준한 만트라 명상법입니다. 부처님에 따르면 우리 마음에는 84가지 번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84가지가 있습니다. 명상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통틀어서 기록된 명상 기법은 수백 가지에 불과합니다. 내면의 빛 명상 기법에서는 베다 전통에서 영감을 받은 만트라 명상법을 사용합니다. 개인의 베딕 차트를 참고해서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만트라를 선택해서 명상법을 지도받게 됩니다. 내면의 빛 명상에서 사용하는 만트라 소리들은 마음과 의식의 힐링과 잠재성을 일깨우는 특별한 진동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호흡과 결합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지난 30여 년 동안 다양한 명상법들을 탐구해 왔지만은 이 만트라 명상법이 일반적으로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명상법이지만 모든 사람과 모든 계층에 적합한 명상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올바른 명상을 수행하려면 개인적인 관심, 지도, 그리고 지침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면의 빛 명상 코스 구조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내면의 빛 명상 코스는 총 4일이 소요됩니다. 4회 미팅을 하는데 매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첫 번째 미팅에서는 소개 강의 영상을 미리 시청하신 후에 그 다음에 개인 면담과 그룹 지도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모임은 명상 점검 시간입니다. 총 3회에 걸쳐서 대면 미팅이나 혹은 줌 미팅을 통해서 그룹 모임을 하게 됩니다. 그룹 미팅에서는 명상 방법을 평가하고 개선하고, 그리고 명상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하고, 그리고 그룹 명상과 토론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코스 일정과 비용, 준비물 등에 대해서는 메타베딕 점성학 네이버 카페에 정기적으로 공지가 될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상은 의식의 기술입니다. 우리의 정상적인 마음은 대체로 생각에 집착하고 5 감각기관의 자극들에 의해서 늘 주의가 산만한 상태에 있습니다. 명상은 우리를 생각에서 분리시켜줍니다.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분리시켜줍니다. 진흙탕의 물잔처럼 가만히 두어서 가라앉게 합니다. 물잔을 계속 저으면 물이 계속 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두면 자연스럽게 흙이 가라앉아서 맑은 물이 나올 수 있는 것과도 같은 이치입니다. 마찬가지로 의미가 없는 소리, 만트라를 들으면 우리 마음은 자신에 대한 관심이 멀어집니다. 이러한 과정의 명상법과 단계적인 절차들은 명상 코스에서 개인적으로 세심한 지도와 가이드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처음으로 명상을 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행운아입니다. 이분이 처음으로 자신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 차, 좋은 집, 아름다운 옷, 화장 등등은 결코 충분하게 개인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몸과 신체 감각 그 이상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덜 산만해지고 효율성을 높일 때, 그러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한동안 명상을 하려고 애를 썼지만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면 대면의 빛 명상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명상하는 방법, 어디에 정체되어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명상 코스에서 제가 가이드 해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 강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자신에게 진정한 개인적 관심을 더욱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